사실 양자역학 오늘 주제 투머치 사이언스 다룰 주제 양자역학은 사실 절대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제가 오늘 하는 이 내용도 사실 완전 겉핥기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어려운 양자역학이지만 우리가 오늘 아주 얇고 좀 얇게 얇고 얇게 뭐야 뭔 소리지? 얕고 넓게 얇고 쳐보겠다. 넓게. 좋죠. 네, 겉핥기도 아니고 겉을 할지도 않아요. 수박을 사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마트에 간 수준. 네. 수박 겉핥기 아니라 마트에 간 수준이에요 지금. 양자역학 무슨 뜻입니까? 양자역학. 네. 굉장히 작은 입자들에 대한 움직임을 설명하는 네, 일단 양자는 아주 작은 애입니다. 아주 작은 것. 예. 쉽게 말해 빛도 양자죠. 광자도 양자다. 광양자라고 해요 원래. 그래서 광양자. 근데 우리가 이제는 광자라고 더 많이 부르죠. 그렇죠. 예, 광양자인데 작은 애들과 관련된 역학이에요. 움직임을 기술하는 겁니다. 제가 거의 맞췄네요. 그렇죠. 근데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역학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고전역학은 정말 심플합니다. 고전역학은 뭐예요? 뉴턴 역학이죠. 뉴턴 역학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쉽게 말해서 우리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삶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떠한 속도를 갖고 있고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으면 내가 몇 초 후에 어디 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고전역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특정 물체나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위치와 속도, 즉 위치와 방향,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느냐 이걸 알게 되면 모든 걸 알 수 있는 게 고전역학이에요. 완전 맞아떨어져요. 네. 근데 양자역학은 그게 안 맞아떨어져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주 작아지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요? 순간이동도 되죠. 진짜요? 네. 양자세계 우리가 들어가면 순간이동도 가능하다. 그렇죠. 예를 들어 엑소님이 순간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어 저쪽 문을 향해 돌진합니다. 네, 벽이 만약에 있다. 예. 뛰어간다. 순간이동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 근데 입자 하나는 돼요. 가능하다고요? 입자 하나를 벽에다 쐈을 때 얘가 갑자기 뉴욕에서 발생할 확률도 있어요. 와, 그럼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엑소님은 불가능한 게 그 확률들이 입자 하나일 때 확률이에요. 근데 저는 입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입자이기 때문에 모였으니까. 걔네들이 모두 하나의 확률에 딱 맞아떨어져 순간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낮겠어요 그 확률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세계로 가면 순간이동도 가능하다. 그러면 저 질문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러면 완전 불가능은 아니겠네요.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만 그렇죠. 저도 그럼 순간이동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0은 아닙니다. 0은 아니에요. 거의 0이다. 근데 거의 0이죠. 네. 그럼 사람들은 이 양자역학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뭐였을까요? 어쨌든 양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게 빛 아닐까요? 그렇죠. 빛.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 광자라는 하나의 입자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모든 정보를 광자로부터 얻죠. 광자가 부딪혀서 튀어나오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빨간색이 있다. 그 빨간색에 광자가 부딪히면서 얘가 빨간색이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의 눈으로 들어와서 얘가 시신경에서 뇌로다가 얘는 빨간색이라는 정보를 주는 거죠. 빛이 없다면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빛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이 정체가 불분명했어요. 뉴턴 같은 경우에 빛은 입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빛은 입자다. 예, 빛은 입자다. 그래서 하나의 공이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입자에 대한 얘기와 파동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입자, 파동 이건 뭡니까? 입자가 뭐예요? 입자? 눈에 보이는 그런 공 같은 거? 그렇죠. 공, 축구공 뭐 이런 게 다 입자죠. 그렇죠. 그럼 파동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알기로 소리 같은 거? 아니면 그쵸. 파도할 때 이렇게 실제 파도도 파동이고 그렇죠. 어떠한 매질을 통해서 전부 전달될 수 있는 게 파동이에요. 근데 뭐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는 있는데 아무튼 보면은 그 입자라는 거는 한 명에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감독님한테 목소리로 딱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목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죠. 한 명에게 전달할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모든 곳으로 동일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게 파동입니다. 네. 완전 다르죠. 네. 둘은 완전 다른데 빛은 그럼 뭐냐? 입자냐 파동이냐? 근데 입자라고 하면 사실 공처럼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모래 입자, 뭐 돌 입자, 네. 모든 게 입자죠. 그렇죠. 근데 뉴턴은 입자라고 생각했어요. 네. 빛은 입자다. 그런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자세히 볼 수 있게 확대를 하면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빛이 입자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반론은 못 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뉴턴이 거의 그 과학계 대통령이에요. 뉴턴이 한 말이 무조건 맞아. 뉴턴이 그 법이다. 예, 뉴턴의 말이 대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맞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치 입자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쉽게 못 덤볐겠네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입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과학자가 나와요. 바로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입니다. 토마스 영. 네. 아 들어봤습니다. 이 과학자가 한 가지 실험, 이게 물리학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실험이라고 불려요. 토마스 영의 이중슬릿 실험. 이중슬릿 실험.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입자와 파동을 나누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간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우리가 이중슬릿, 슬릿이라고 하는 용어도 좀 어려우니까 그냥 두 개의 문이라고 할게요. 두 개.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에 내가 입자를 던져요. 네. 예를 들어 축구공을 던져요. 축구공은 이 두 개의 문 중에 하나를 통과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목소리는 반대쪽 문에 있으면 다 들리죠. 어디 있든. 내가 여기서 말을 하면 내 목소리는 두 개의 문을 동시에 통과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축구공은 입자이기 때문에 하나만 통과하지만 목소리는 파동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해요. 그러면 이 통과한 이 목소리가 양쪽 문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두 개의 목소리로 바뀌어서 이 두 개의 목소리가 서로 간섭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네가 목소리가 커지는 지점, 작아지는 지점, 커지는 지점, 작아지는 지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크기를 갖습니다. 아, 간섭이 이게 되는. 파동이에요. 하지만 축구공 어때 축구공? 축구공을 문 한쪽에 쏘면 문을 뚫고 들어가서 한쪽 벽에 딱 부딪히겠죠. 그렇죠. 끝입니다. 입자와 파동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네. 파동은 반드시 간섭이 일어나고 입자는 절대 간섭할 수 없어요. 하긴 하나니까. 하나니까. 음. 요게 명확합니다. 지금 네. 이제 입자와 파동 알았죠? 네. 이 이해했습니다. 상황에서 네. 과연 그럼 빛은 입자냐? 간단합니다. 이 두 개의 문에 빛을 쏘는 겁니다. 만약에 뉴턴의 말대로 빛이 입자라면 네. 빛은 문 한쪽만 통과해서 뒤에 하나의 줄만. 줄을 만들겠죠. 그렇죠.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빛은 광자니까 네, 입자니까 줄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줄 알았죠. 네. 그냥 두 줄 나올 줄 알았죠. 근데 딱 쐈는데 줄무늬가 생깁니다. 이거는 빼박 파동. 그래서 야 토마스 형이 옳았다. 빛은 파동이구나. 아 파동이 정말 이거는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예.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중 슬릿에 레이저를 비추게 되면 이중 슬릿을 통과한 빛은 간섭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레이저의 앞에 이중 슬릿을 갖다 대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네. 이 토마스 형의 이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빛은 파동이다 라는 거를 네. 증명했습니다. 네. 자료 영상도 보니까 예, 저는 당연히 입자라고 생각해서 두 줄이 생길 줄 알았는데 여러 개의 수많은 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개도님께서 말해준 거죠. 간섭 효과. 간섭입니다. 그 말은 빛은 파동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아인슈타인이 등판해요. 광전 효과라고 들어봤어요? 아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죠. 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 대단한 이론이 아니라 광전 효과라는 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금속판에다가 빛을 쏩니다. 네. 그러면 빛을 딱 맞으면 전자가 하나 튕겨 나오는 거예요. 전자는 입자입니다. 확실히 걔를 우리가 하나를 집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빛을 쐈을 때 전자가 나온다는 거는 빛이 입자기 때문에 당구 치듯이 아. 빛을 때리니까 전자가 튕겨 나온 것이다. 이걸 통해서 빛은 입자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멘붕이 오는 거죠. 파동이 아니라면 절대 간섭이 일어날 수 없다. 네. 오직 파동만이 간섭이 일어나는데 간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얘는 입자인 것 같은가? 그래서 되게 이거 네. 완전히 멘붕에 빠졌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입자냐 파동이냐? 네. 그래서 내린 과학자들의 결론이 그겁니다.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그게 결국엔 양자역학 같은 작은 세계에서는 통한다는 건가요? 사실 이게 입자면서 파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실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는 거를 말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우리한테 없는 겁니다. 계란 노른자이면서 흰자이다. 그렇지. 이거 뭡니까 이게 뭐 오믈렛입니까? 아무튼 네. 정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어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계란 흰자이자 노른자인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아니 그런 거예요. 그냥 원래 그랬던 거야. 근데 빛을 통해서 그거를 증명을 했다는 거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네. 이 토마스 영이 빛으로 실험을 해본 상황에서 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전자입니다. 아, 전자. 전자. 가지고 예. 한번 해보자. 전자는 빼박 입자니까 네. 전자를 쏘면 얘는 간섭이 안 생길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전자를 발사했습니다. 하나를 쐈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하나를 쐈으니까 당연히 벽에 하나가 딱 이렇게 막 붙겠죠. 처음에 하나를 쏘진 않았고 네. 일단 쏴봤는데 간섭 무늬가 생겼어요. 네? 확실히 입자인데 얘는. 그래서 토마스 영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전자가 이 두 개의 문을 동시에 어떻게 통과할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축구공을 찼는데 네. 공이 두 개의 골대에 동시에 골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네. 전자가 이 두 개의 문을 통과할 때 이 네. 전자를 관측해보자. 과연 어떤 문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두 개로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로 쪼개지는지 아니면 하나를 통과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갔다 갔다 하는지. 그래서 이 전자가 통과할 때 그 통과하는 곳에다가 관측 장비를 설치해요. 아, 딱 볼 수 있게. 볼 수 있게. 음. 어떻게 했을까요? 쪼개지지 않을까요, 전기가? 관측 장비를 놓자마자 갑자기 간섭 무늬가 사라집니다. 진짜요? 네. 아, 소름이다. 완벽한 입자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면 벽에 딱 두 줄만 생기는 건가요? 그쵸?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관측 장비를 놓기 전까지는 네. 얘가 파동처럼 행동을 하다가 관측 장비를 놓는 순간 갑자기 입자로 돌변합니다. 잠깐만, 그럼 다시 전자를 하나씩 쐈을 때 관측 장비가 없으면은 여러 개의 이런 줄들이 생겼는데 다 똑같이 하나씩 쏘는데 그냥 관측 장비로 놓는 쳐다만 순간 보는데 한쪽 구멍으로만 가요. 두 줄만 딱 생긴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패닉을 불러왔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토마스 형 그날 네. 뭐 제가 봤을 때 소변을 화장실에서 해결 못했을 것 같아. 그걸 딱 본 순간